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상황입니다. 월드컵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우리가 조기 탈락을 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친 그 대가가 없어지는 데 대해서 화가 나실지 제가 짐작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고 특히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거의 국기나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축구가 가장 많은 나라의 상징적인 스포츠인데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참가 못하면서 다른 나라 월드컵을 본다는 게 너무 슬프죠.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빠졌는데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보고 있는 거 이건 얼마나 재미없는 건가 우리가 늘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 대해서 기간이 됐기 때문에 남은 월드컵 경기도 봐야 돼서 월드컵 특징, 특히 이제 북중미 월드컵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월드컵을 보는 것도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컨셉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특징이 뭐냐?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들고 싶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탈락이다. 러시아는 왜 탈락했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발한 나라로서 피파 징계를 받아서 탈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공교롭게 이 사회주의 국가, 과거 사회주의든 현재 사회주의든 이런 국가들이 지역 예선에서 다 탈락을 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이라는 것은 거대 스포츠이자 경제 이벤트이면서 자유와 평화에 가는 과정의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와 평화가 국가적으로 체질적으로 기반이 되지 않는 국가는 이 월드컵 예선을 참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월드컵 본선을 뛰어넘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32강이 좀 확정이 되고 앞으로 이제 16강 갈수록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G7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만 제외하고 지금 거의 다 가 있죠. 32강에 이런 걸 보더라도 사회주의 국가는 전부 탈락하고 G7 국가 중에서 이태리만 지역 예선에서 탈락하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지금 휴전했지만 가끔 지금 공격을 해서 다시 이제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 그리고 또 장기 협상의 어떤 후유증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에너지 위기로 또 테러 위기로 계속 전 세계가 불안하고 심지어는 이번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드론 공격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첨단 기술 시대의 스포츠 이벤트가 여러 가지 장애 요소에 지금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CNA에서 이번 월드컵에 가장 볼만한 거, 물론 이제 경기이지만 가장 볼거리가 뭐냐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멕시코의 축제 분위기다. 그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수천 명이 참가해서 파도 타기 그리고 노래 북나팔 이렇게 해가지고 춤추면서 열광하는 그런 모습이 대단한 볼거리다. 멕시코의 이런 열광과 축제 분위기 뒤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늘 반정부 데모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시내 주요 요소의 집회 장소의 교원 노조에서 노숙 시위 천막을 하고 있고 또 멕시코가 마약이 난무해가지고 실종자 전단지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고 어떤 치안이 부재하고 이런 게 결국 멕시코의 여러 가지 빛과 그림자인데 하여튼 멕시코 축제 분위기만큼은 아주 좋은 볼거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 대회 특징으로는 또 두 번째가 미국식 진행이죠. 4쿼터 축구 진행 방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풋볼식으로 그래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로 전후반 각각 3분씩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선수들이 더울 때 수분 흡수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덥지도 않는데도 이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약간의 상업성이 있기는데 광고 선전을 그 시간에 또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은 32일 지금까지 개최 기간인데 이걸 39일로 늘렸죠. 더군다나 원래 32개 국가가 출전인데 이걸 48개 국가 본선 참가국을 증가시키면서 길고 또 오래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결국 이제 월드컵 행사가 약간 상업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이 미국 축구가 이번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축구는 지금 D조에서 1위로 32강에 올라갔죠. 그래서 파라과이하고 호주를 이기고 이제 나머지 이제 경기는 자기네들이 이제 설렁설렁 해가지고 졌지만
하여튼 D조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축구가 갑자기 이렇게 미식 축구에서 미국 축구로 이렇게 이런 축구로 바뀌는 게 이유가 뭐냐? 물론 미식 축구는 그대로 하고 있지만, 물론 월드컵 개최도 있지만 축구에 대한 열기가 유럽의 어떤 열기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열기가 결국 미국에도 전파돼 가지고 미국도 앞으로 축구를 계속적으로 이런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축구에 대해서 열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손흥민 선수도 지금 거기 가 있지만, 그래서 월드컵 축구를 계기로 미국에서 유망주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베테랑으로 성장시키고, 특히 이제 공격수 포라린 같은 친구는 엄청나게 잘하죠. 특히 이제 크리스 리차지 같은 선수는 이번 그러니까 본선 예선전에서 패스 성공률이 100%라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또 이게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감독, 그러니까 명창 포체티노 감독이 또 이 미국 축구를 아주 지금 명클럽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축구 돌풍이 배경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 축구가 과거의 미국식 폐쇄적 제도를 개선하고 이 대학 축구의 승강제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올라가고 못하는 사람 떨어지는 이런 승강제를 철저히 도입하고, 특히 이제 프로와 대학과 프로팀을 유럽식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대학 축구를 발전시키는 게 그 힘이 바로 프로축구에서도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미국의 시스템을 발달시켰죠. 특히 이제 외부적으로도 MLS, 미국 축구죠. MLS를 활성화시켜서 메시 같은 선수를 데려오고 손흥민 같은 선수를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다는 거죠. 이번 북중미에 참가했던 선수들의 몸값을 비교해 보면은 어느 팀이 주요 이제 8강, 16강에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출전국 몸값, 그러니까 선수들 몸값 총액이 많은 나라가 프랑스죠. 그 다음에 잉글랜드,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이 나라들이 지금 일본이 상당히 적은 편이었는데 한국은 그보다는 훨씬 더 적지만, 하여튼 이런 출전국 몸값에 비례해서 아마 모든 게 올라가지 않느냐. 이건 이제 카타르 월드컵 8강 진출한 나라 몸값에서도 대충 비슷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잉글랜드가 1등, 2등이 브라질, 3위 프랑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이런 순서였죠. 이번에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카보베르데의 기적입니다. 처음에 스페인과 0대 0으로 할 때 얼마만큼 유효 슈팅이 있었는데 그걸 골키퍼 보지냐 선수가 다 막았죠. 보지냐 선수가 그때 당시 40세로 해가지고 가장 적은 몸값의 선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평가받았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든지 하여튼 이런 카보베르데의 기적이 바로 또 랭킹도 64위인데 이 기적이 바로 32강에 올라갔는데, 이런 기적도 바로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중미 월드컵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회주의 국가의 탈락,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업화죠. 상업화 중에서 우리도 이제 약간 상업화의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 지금 결승전 하프타임에 우리 BTS가 거기 가가지고 공연을 하기로 돼 있죠.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들하고 공연을 하게 돼 있죠. 또 벌써 이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국가의 하프타임에 공연도 했죠. 이런 상업화, 물론 이제 공연이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모든 월드컵을 개최하는 모든 시스템을 상업화한다는 건데 특징이 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인판티노 회장 둘 사이의 관계가 좋고, 또 인판티노 회장이 마가 모자를 쓰고 다녀가지고 한테 무리가 있어요. 지금도 어디 제소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가 피파 회장은 트럼프한테 여러 가지로 잘하고, 또 초대 피파 평화상을 수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제스처도 쓰죠. 그리고 이번에 티켓도 미국식으로 유동 가격제로 하고, 그러니까 티켓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유동식이라 했죠. 이게 미국 풋볼식이라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전부 다 상업화로 해요. 참고로 결승전의 티켓 값이 최하 2,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북중 올림픽의 특징은 선수단 전원이 국가 제창을 한다. 과거에는 뛰는 베스트 11명만 나와가지고 그 나라 국가를 제창을 했는데, 이제는 양팀 선수단 16명 전원이 나와서 하고 국가 제창 뒤에 또 오픈 세리머니에 참가를 하고, 그래서 이게 조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감동을 갖도록 한다는 것도 이번 북중미 올림픽의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민 2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스위스 그다음에 북구에 있는 선수들 망라하고 모두 흑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민 2세들이 본격적으로 활약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모로코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는 모로코 출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순수 모로코 출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드컵 선수 중에서 23%가 혼혈 내지는 귀화를 한 거죠. 여러분 알겠지만 일본 선수 중에서 스즈키라는 선수 있죠. 스즈키 선수는 어머니가 일본계고 아버지는 아프리카계일 겁니다. 또 스위스 만잠비 유명한 선수는 부모가 앙고라 출신이고 또 부모가 이제 앙고라 출신. 그러니까 2세죠. 이런 이민 2세들이 대부분을 지금 참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출생지 순서로 보면은 프랑스가 가장 많고 네덜란드, 독일, 잉글랜드 이런 선수들의 대부분 이민 2세로서 다른 나라 선수 국가대표까지 된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가지고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 국력이 약화되면 바로 경기력까지 영향이 된다. 우리가 체코 축구를 이겼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체코 축구가 진 우리한테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지훈련을 빨리 와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지훈련을 빨리 하지 않았던 게 바로 국력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체코 선수들이 12일 동안 전지훈련을 늦게 오고 또 장거리 이동을 했어요. 프라하에서 뉴저지로 갔다가 뉴저지에서 댈러스로 갔다가 우리 시합하는 과달라하라까지 오니까 체력이 급격히 저하돼. 이런 것도 결국 그러니까 국력이 안 해주지 않는가. 이건 이제 우리 눈으로 직접 우리가 경기를 봤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32강에 못 가고 탈락해서 많은 아쉬움도 있지만 앞으로 이 축구가 월드컵이 계속 될 거니까 우리가 그 내년 다음 월드컵을 위해서 장기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제도를 정비해야 됩니다. 축구협회 개혁과 인적 쇄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유망주 발굴,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과 비교해서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북중미 월드컵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허탈하시더라도 월드컵을 보는 재미를 조금이라도 더 추가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